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유튜브 채널은 어디일까요? 그럼 세계에서 유튜브 구독자가 가장 많은 채널은요? 2025년 1월 기준 3.4억 명의 구독자를 가진 미스터비스트입니다. 그의 구독자 수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는 현재 미국, 중국, 인도밖에 없습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4천만 명인데 그 미국 전체 인구가 구독하고 있는 거죠. 약 5천만 인구의 한국에서 100만 명 채널만 돼도 메가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의 340배나 큰 규모이니까 상상도 안 될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의 영상에 들어가는 10초 광고료가 약 40억 정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미스터비스트 영상에 출연하는 게 꿈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을 정도로 유튜버의 상징입니다.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있고 재미있어 할 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채널이에요. 물론 오늘 유튜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오늘은 미스터비스트의 직원 관리 비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아니 무슨 그깟 유튜버가 직원이 많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직원이 무려 500명에 이르고 연매출은 9,300억 원이에요. 한국 회사였다면 상위 0.1%에 속하는 걸어다니는 중견기업 수준인 거죠. 그런데 직원관리 전문가인 저는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직원이 500명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정말 많고 하나하나 신경 쓸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하길래 1년 만에 구독자 약 1억 명을 늘리고 사업이 계속 폭풍 성장하는 걸까? 게다가 CEO인 지미는 98년생, 만 26세에 불과하거든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회사를 잘 이끄는 비결이 뭔지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작년에 모조리 해소됐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미스터비스트 내부 직원 교육 자료가 유출됐기 때문인데요. 그 자료를 보니 미스터비스트는 직원 관리의 핵심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스터비스트의 내부 직원용 교육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의 직원 관리 비법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우리 같은 소규모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의 제목입니다. 번역하면 우리 회사에서 성공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쭉쭉 내려보면 사실 자료만 보면 특별할 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루해서 직원들이 이런 걸 읽을까 싶어요. 사진도 몇 개 없이 대부분은 글이고 이런 작은 글씨로 36페이지나 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500명의 직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 자료의 핵심들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왜 읽어야 되는가입니다. 사실 규칙이 담긴 문서나 교육 자료, 매뉴얼을 갖춘 회사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거죠. 그런 걸 만들어도 직원들이 잘 안 읽는다는 거. 한 뷰티업계 대표님도 500만원 들여서 노무 컨설팅 받고 회사 규정 같은 것도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봤어요. 딱 첫 장부터 경영 이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표님 이거 직원들이 안 읽죠? 그랬더니 진짜 하나도 안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아무리 좋은 제도나 문화나 규칙이 있으면 뭐해요? 직원들이 읽지를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좋은 상품을 팔고 있는데 고객들이 우리 상품을 알지도 못하면 한 개도 팔 수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은 어떻게든 우리 제품을 인식시켜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 자료 또한 단순히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읽게 하는 것까지가 중요한데 미스터비스트는 직원들이 읽도록 설계를 잘 해놨어요. 2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이익 제시와 환경 설정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살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지식을 읽고 이해한다면 성공에 가까워질 거라고 믿는다. 직원들에게 교육 자료나 매뉴얼을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느낄까요? 보통은 숙제라고 느낍니다. 회사의 일을 해내야 하니까 너네가 이거 배워야 돼 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즉, 이걸 읽는 행위가 누구를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회사를 위한 게 됩니다. 그런데 미스터비스트는 회사를 위해서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하죠. 우리가, 즉 사장과 기존의 직원들이 이미 같이 일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이나 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미리 알려줄 테니까 너가 이거 읽으면 너도 우리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읽는 직원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첫 페이지 이 구절부터 직원들은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이런 생각이 든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게 바로 그 다음에 실제 직원 제임스의 사례를 들어주면서 이 이익 제시 효과를 극대화시켜줘요. 아마 이 제임스 직원은 미스터비스트 회사에서 인정받고 또 나름 고위직에 있는 직원일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 자료를 잘 보면 너도 제임스처럼 잘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런 기대와 희망을 직원들이 가질 수 있겠죠.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 설정입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단순히 이거 읽으면 너한테 좋아, 제임스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익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이 자료를 더 읽고 싶게끔 하는 장치를 하나 씹는데요. 바로 퀴즈와 상금입니다. 이 안내서를 읽고 퀴즈를 통과하면 1000달러를 주겠다고 선언하죠. 물론 우리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140만원씩 주는 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읽고 싶게 만드는 환경이 뭐가 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매출 9천억 사업가인 미스터 비스트는 직원 한 명이 이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는 게 회사에 140만원 이상의 가치를 준다고 확신했다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교육자료 혹은 매뉴얼에도 명분을 심어보세요. 거창하고 대단한 명분을 심으라는 게 아니라요. 그 자료를 읽으면 직원이 궁극적으로 뭐가 좋냐는 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제가 컨설팅해드린 대표님들에게 이거 왜 읽어야 돼요? 라고 질문드리면 일을 잘하게 된다? 정도로만 이야기하세요. 자, 직원들이 진짜로 일을 잘하길 원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은 적당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몇 일을 잘하길 원하는 직원은 왜 일을 잘하길 원할까요? 결국 일을 잘해서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고 몸값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추고 그러기 위함이겠죠. 이게 가장 끝단에 있는 욕망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 좋아요. 단순히 표면에 있는 일을 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보다 그 너머에 일을 잘하면 얻게 될 다른 좋은 점들을 자극해주면 더 좋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도 이거 읽으면 너네 회사 다닐 때 일 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임스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꼭 무슨 성공이나 몸값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근무 강도나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그래서 워라밸이 좋아진다거나 혹은 직원들끼리 갈등이 줄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 이런 다른 방향의 이익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읽으면 직원이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말이죠. 그리고 환경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상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자료를 읽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수습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매일 특정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읽고 대화하는 세션을 첫 한 달 동안 가져볼 수도 있겠죠. 미스터 비스트는 이렇게 이익 제시와 환경 설정 두 가지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안 듣고 교육 자료를 읽어보지도 않는다라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미스터 비스트의 이 직원 관리 비법은요.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 설정입니다. 일단 이익 제시, 환경 설정을 통해서 이 자료를 읽게 만드는 데는 확실히 성공한 미스터 비스트. 그 다음으로는 직원의 목표를 아주 선명하게 딱딱 짚어줍니다. 이 자료를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단호하게 못 받고 시작해요.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유튜브에서 최고의 비디오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편견 뭐가 있을까요? 재미가 중요하다, 영상미가 중요하다, 제작 퀄리티, 멋져 보이는 거, 품질 이런 게 영상에선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스터 비스트 회사에서의 기준은 재미도, 영상미도, 퀄리티도 아니라 유튜브에서 최고의 비디오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중요하냐면 이 기준을 모든 의사결정의 제1원칙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을 기획할 때도, 피드백할 때도, 직원을 평가할 때도 이런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유튜브에서 최고의 비디오였나? 라는 대원칙을 삼아서 일관되게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직원들도 사장과 똑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늘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쭉 봐왔고 그 결과들을 몸으로 학습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결과라면서 자신들의 의사결정 기준을 또 하나 알려주죠. 바로 결과 중심의 회사라는 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한 10페이지 정도인데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더라도 우리 회사는 어떤 걸 지향하고 어떤 느낌의 회사구나, 뭐를 중요시하는 회사구나 이걸 직원들도 딱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미스터 비스트는 유튜브 최고가 되겠다고 하면서 반대 사례로 넷플릭스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줘요. 우리는 유튜브의 성장을 믿고 유튜브가 더 잘 될 거라는 걸 믿고 넷플릭스, 기존의 영화, 기존의 드라마와는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재밌는 게 이런 문구가 일종의 문제 해결 경험이라는 겁니다. 꽤 많은 직원들이 넷플릭스 영상과 비교하면서 우리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스터 비스트는 사전에 미리 얘기하는 거죠. 내부 교육 자료의 핵심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원들을 관리하고 또 이미 겪으면서 경험한 질문들과 문제들을 미리 교육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굳이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이야기해주지 않더라도 이미 이 자료만으로도 많은 직원들의 이야기, 의심,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최고 비디오를 만든다는 우리 회사의 목표 비전뿐만 아니라 직원의 목표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는데요. 인정받는 직원이 어떤 모습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1류, 2류, 3류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주면서 직원들이 가져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주죠. 이런 내용들은 향후 직원들과 서로 피드백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저런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변명하지 않아야 되고, 당연히 이 회사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당연히 유튜브를 믿어야 되고, 당연히 실수로부터 배워야 되고, 저런 걸 굳이 써야 되나? 이런 게 당연해 보여도 그 기준이 사장님 머릿속에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저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글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기준에 맞춰 행동할 수도 있고 다른 직원들끼리도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직원에게 공정한 어떤 압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료 없이 알아서 잘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해달라고 직원에게 강요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심지어 이 자료에서 3류는 바이러스다, 나가라, 다른 회사 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태까지 이 글을 읽으면서 회사가 안 맞는다고 느낀다면 차라리 일찍 나가는 게 서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강한 표현이 아닌가 싶지만 그만큼 본인들의 문화에 잘 적응하고 따라올 수 있는 직원들로만 사람을 유지하려는 어떤 굳은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첨언하자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돈은 가치를 제공한 결과물이죠. 어떤 가치를 주겠냐가 중요합니다. 미스터 비스트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자라고 하지 않았고 유튜브에서 최고의 영상을 만든다 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 목표는 여러분의 모든 의사결정 1순위가 될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고객을 만족시켜서 재방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을 바꾸는 어떤 큰 일을 해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떤 거든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표는 선명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명확히 했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직원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목표를 이루겠다는 건지 인재의 기준도 적어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와 의사결정의 기준, 인재상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직원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뭐가 중요한지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군가 시키는 일만 하면서 눈치 보기 쉽습니다. 회사에서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적당히 손해보지만 않으려고 할 거고요. 사업이 어떻게 해야 더 잘 될지는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우리 사업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우리도 미스터 비스트처럼 회사에 대한 뚜렷한 목표,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뚜렷한 목표, 비전을 정리하고 글로 남겨둘 필요가 있겠죠. 미스터 비스트의 직원관리 비법 세 번째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회사와 직원의 방향성을 알게 하는 나침반이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지도도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2장, 컨텐츠 제작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본인이 추구하는 일 문화입니다. 유튜브 최고의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죠.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지민은 자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일단 자신이 바쁘고 또 틀릴 수도 있다 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워낙에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또 높은 수준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라면서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직원들이 저에게 뭔가 요청할 때는 자세하게 조사하고 맥락과 선택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내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엄청 참신하고 정말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장님들도 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아, 내가 안 그래도 바쁜데 나한테 답을 구할 땐 당연히 이런 맥락과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너무 답답해. 직원들은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되실 텐데 미스터 비스트가 한 가지 달랐던 점은 그런 불만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 자료에 미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직원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액션까지요. 이런 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직원들에게 굳이 하나하나 설명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센스 있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의사소통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줘요. 이렇게 의사소통의 전체 라인을 이해시켜주면서 이상적으로는 부서 간 소통을 할 때는 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전달해야 된다. 이걸 건너뛰고 바로 전달하면 책임자한테 전화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소통의 기준까지도 알려줘요. 적절한 소통 체계를 따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해주면서 아, 그러네. 내가 이 의사소통 체계를 잘 따라야겠다. 그게 나한테도 좋고 회사에게도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심어줄 만큼 구체적으로 지금 위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있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문제까지도 충분히 이야기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많은 대표님들이 또 공감할 만한 내용도 있죠. 실수를 인정하세요. 나는 변명을 정말 싫어하고 사람들이 실수에서 배우기보다 체면만 지키려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무엇을 싫어하고 또 같이 일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서슴없이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이것마저도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대표들이 느낄 거예요. 직원들이 실수해놓고 인정 안 하고 자꾸 본인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 남 탓하는 경우, 이런 경우 모든 대표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럴 때 미스터 비스트는 뒤에서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깔보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솔직하게 함으로써, 특히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읽을 이 교육 자료에 넣어 놓음으로써 이 직원들에게 미리 한번 경고를 하고 또 실수를 인정 안 했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피드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 흔적들을 남겨놓음으로써 이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론까지 제시해줘야 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회사에 질서를 만들어줄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중심적 편파라는 게 있죠. 자기가 힘든 건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각자 입장을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요. 나름 억울하고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럴 때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 갈등이 평행선을 타고 해결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갈등을 중재해줄 사람과 근거가 필요한데 이게 국가로 가면 판사와 법인 거고 회사에서는 이런 교육 자료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론과 사례들은 일종의 판례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적어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되고 회사가 추구하는 바도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의외인 점이 있었다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컨설턴트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컨설턴트는 말 그대로 치트 코드다. 뭔가 모르겠다. 뭘 해야 되는데 모른다면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해본 사람한테 전화해라. 그러면 너가 해야 할 몇 주간의 작업을 잘 절약해줄 수 있다. 이렇게 컨설턴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경영이나 직원 관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꼭 가인즈 캠퍼스나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고 고민을 해결하는 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미스터 비스트의 교육 자료는 쉽게 말하면 미스터 비스트의 정신입니다. 우선순위는 어떻게 매기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줄 거예요. 즉, 사장의 정신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하기 쉬운 형태인 글로 변환시켜 놓은 거죠. 직원들이 나처럼 행동하길 바란다면 알잘딱깔센을 요구할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의 디테일한 정보를 주고 따르도록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이런 정신체계 공유는 직원 관리의 핵심이고요. 소규모 기업에서도 간단한 문서화와 이런 정신체계를 공유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미스터 비스트의 직원관리 비법을 그대로 흡수하고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문서도 문서지만 사장의 진정성입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마지막 4장, 너의 커리어라는 부분까지 할애해서 직원들을 위한 이익 제시를 마지막까지 해주는데요. 나는 돈에 관심이 없고 이 사업이 목표에 도달할수록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 즉 직원들에게 보상하는 걸 진심으로 믿는다. 이렇게 회사에 계속 다녀야 될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죠. 다니면 뭐가 좋은지, 보상을 제대로 해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알려주니까요. 그 외에도 나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많은 경험, 많은 돈 이런 걸 주겠다, 지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까지 직원을 위한 진심이 느껴지고 직원이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 이 자료를 열심히 읽는 게 직원 본인에게 좋을 거라는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자, 지금 당장 여러분도 비전, 목표, 사고방식, 정신체계, 그리고 직원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글로 정리해 보세요. 글로 적고 공유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리더십 컨텐츠는 가인지 캠퍼스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